종이접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서원선 씨. 그는 오늘도 종이를 접는다. 종이만 보면 무엇을 접을까 그 생각부터 한다는 사람. 색종이 한 장으로 금세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냈다. 이만큼 훌륭한 장식품이 또 있을까? 그의 손만 닿으면 몇 장의 종이는 순식간에 화려한 예술작품으로 둔갑을 하고 만다. 처음 시작은 이제 아내가 종이접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좀 옆에서 바라보다가 조금씩 도와주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하고 주부들이 그냥 장식이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도 좀 숨어 있고요. 또 도전해 볼 만한 그 난이도 있는 어려운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이에는 과연 어떠한 매력이 숨어 있기에 40을 훌쩍 넘긴 서원선 씨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종이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작품들을 선택해서 접는 것이죠. 이제 휴지로도 접을 수 있고, 또 종이컵으로도 접을 수 있고, 또 아주 두꺼운 종이로도 접을 수 있죠. 하늘거리는 종이 화장지로는 버섯이거든요. 버섯. 눈 덮인 버섯을 만들어내고 뻣뻣한 종이 일회용 종이컵으로는 도널드 덕을 접어내는데 이렇게 종이를 힘들이지 않고 접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널드 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 종이는 그 점탄성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좀 빳빳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점탄성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돼가지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성질을 하고, 종이가 빳빳한 성질을 하고, 두 가지가 같이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를 우리가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찰흙이 아이들의 만들기 재료로 자주 쓰이는 것은 찰흙에 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점성이란 어떤 물건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원래의 형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는 성질을 뜻한다. 고무줄은 아무리 힘차게 당기고 느려보아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러한 성질이 바로 탄성. 그런데 종이는 점성과 탄성을 고루 지니고 있어 접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종이의 점성과 탄성은 얼마나 될까? 종이의 점성과 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이를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버티는 힘을 측정해 보았다. 응력과 변형률 곡선에서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은 점성,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탄성을 가리킨다. 이 실험에서 종이는 완만한 곡선을 그려냈다. 그만큼 점성과 탄성이 일정한 배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접는 힘만으로 어떠한 형태를 바꾸어내는 것은 오직 종이만 가능할까? 다른 소재로도 작품을 접어보기로 하였다. 먼저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판이고 철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진 않네요. 알루미늄 판을 맨손으로 접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였다. 제가 지금 막 손이 떨릴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접는 거에 맞는 장비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좀 쉽게 접어지겠지만 그냥 손으로 접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번에는 부직포 접기에 도전해 보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접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손을 쓸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종이처럼 포장재에 자주 쓰이는 부직포도 접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부직포는 탄성을 나타내는 곡선이 위아래로 교차되듯 움직이며 올라갔다. 그래서 이 소재는 종이와 달리 상당히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난 반면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굉장히 적어요. 탄성이 굉장히 적고 이렇게 탄성이 적은 종이들은 빳빳한 성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접어놔도 다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지 그 형태를 유지하지를 못하죠. 어떠한 소재가 접히려면 굴곡 강도, 즉 빳빳한 성질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이는 점성과 탄성, 그리고 빳빳한 성질을 고루 갖추고 있는 소재다. 탄성이라거나 또 어떤 접혔다가 다시 풀어지는 성질, 또 색상적인 문제들, 또 종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만큼 접기에 적당한 것은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종이가 가장 좋습니다. 종이는 접힌다. 그리고 접힌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이처럼 단순한 현상 하나에도 우리는 종이의 기본적인 성질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잘 날아갈 수도 있지 이게. 종이의 과학. 그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곳, 가까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 살아가면서 종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 가운데 하나. 바로 화장실이다. 화장실에서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화장지다. 뿐만 아니라 화장지가 필요한 상황은 식사 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화장실에서도 식사 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종이 화장지. 사람들은 말한다. 화장지의 생명은 부드러움이라고.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종이가 이런 상태라면 어떨까? 종이에 벼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날카로워요, 이 면이. 날카로워가지고 한번 비면은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우리가 화장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야지만 영어로는 이제 softness라 그러죠. 상당히 부드러워야지만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가 손상을 입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화장지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불과 35년 전만 해도 화장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는 화장지 대신 무엇을 썼을까? 화장실 한쪽 벽면에 곱게 걸려있던 신문지. 신문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조금만 섬유한 결합을 파괴를 시켜줘도 훨씬 더 종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신문지를 화장지 대용으로 썼었죠. 실제로 신문지를 비비면 부드러워질까? 옛날 화장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정 시간 동안 신문지를 비벼 마찰을 일으킨 다음 현미경으로 신문지의 표면을 관찰해 보았다. 신문지의 표면이 오래 입은 털시로처럼 부풀어 있었다.
비비기 이전의 표면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그렇다면 종이를 비비는 것과 부드러워지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화장지 제조업체. 이곳에서 화장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비밀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다 화장지에다 크랩을 주면은 이제 그 크랩이 주름인데 주름에 의해서 종이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아주 촉감이 좋아집니다. 이거 부드러워지는 원리는 우리가 뻣뻣한 종이를 막 구기면은 부드러워지듯이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화장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칼집을 내어 주름을 만든다. 그러면 신문지를 마구 비볐을 때처럼 종이 표면의 섬유 조직이 파괴되어 부드러워진다는 것인데. 실제로 화장지의 표면에 주름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아주 짧게 끊어진 섬유 조직이 구불구불하게 뒤엉켜 주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름을 만들어내기 이전 평평하던 화장지의 단면은 주름을 만들어냄으로써 불규칙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화장지는 주름을 갖게 됨으로써 화장지가 지녀야 할 두 번째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 바로 흡수력의 향상이다. 이 섬유와 섬유 사이를 상당히 벌려놓죠. 크랩을 이 주름을 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공간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이 많이 흡수해서 있다는 거죠. 또 빠르게 흡수하고. 그래서 화장지의 장점인 그 물의 흡수력이 그 주름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이로써 화장지는 물에서 잘 풀리는 또 하나의 장점을 지니게 되었으니 주름 하나가 가져다준 화장지의 기술 혁신은 실로 크다 하겠다. 하지만 세상은 꼭 물에 잘 풀어지는 종이만을 원하지 않는다. 뜨거운 물에 넣고 오래도록 우려 마실 수 있는 티백 제품. 이 티백 제품에 쓰인 종이는 어떠한 물에서도 절대 풀어져서는 안 되는데, 혹시 티백 제품의 포장재는 종이가 아닌 걸까? 먼저 종이의 정의부터 내려보자. 펄프를 원료로 해서 물에 잘 섬유를 풀어준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화학 약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 충전재와 같은 것들을 물속에 풀어서 망 위에서 물을 빼어낸 다음에 형성한 쉬트 물질을 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성 섬유 조직은 친수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물을 만나면 섬유 조직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겨 접착제를 넣지 않아도 섬유 조직끼리 달라붙게 된다. 이렇듯 식물성 섬유 조직이 밀착하여 만들어낸 것이 종이. 그렇다면 입찰을 담고 있는 포장재는 과연 종이인가? 우리가 일반 종이는 목질개 섬유를 이용해서 주로 종이를 만들었지만은 티백 용지는 목질개 섬유는 섬유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비교적 섬유 길이가 긴 마닐라 햄프, 즉 마 계통이 되겠습니다. 대마 계통의 섬유에서 얻은 그런 장섬유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결국 물에 풀어지지 않는 티백 용지도 종이라는 것인데, 티백 용지의 표면에서는 상당히 긴 섬유 조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물에 쉽게 풀어지는 화장지의 표면으로 티백 용지의 섬유 조직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젖는 속도는 거의 마찬가지로 빠르지만은 우리가 교반을 했을 때 물 풀림성은 장섬유로 만들어진 종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 풀림성이 좀 늦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물에서 뽑아낸 섬유 조직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종이를 만들 때 주름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서
종이는 그 쓰임새가 확연히 달라진다. 천의 용도로 쓰이는 천의 얼굴, 그것이 바로 종이인 것이다. 수많은 순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돈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했던가. 종이돈, 즉 지폐는 평균 4, 5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장소를 거치며 살아간다. 때문에 일반 종이보다 뛰어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종이를 접었다 폈다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내절 강도를 측정해보자. 종이 간의 비교 측정을 위해 일반 종이와 지폐 용지를 나란히 놓고 양쪽에서 1kg의 힘으로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반 종이의 경우 26회를 넘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다. 남아있는 지폐 용지를 살펴보자. (1700회를) 넘기고서도 지폐 용지는 잘 버티고 있다. 계속해서 계기판의 숫자는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일반 종이는 100회를 넘기면 끊어지고 지폐 용지는 약 4,000회 정도의 강도를 유지한다. 종이나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채 세탁기를 돌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때 종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흩어지는 반면 지폐는 그 형체가 남아있다. 그만큼 지폐 용지는 물에 젖었을 때의 강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일반 종이와 지폐 용지를 30분 동안 물에 담그었다가 꺼내어 강도를 측정해 보았다. 일반 종이는 힘을 가함과 동시에 끊어지는 반면 지폐 용지는 약 4kg의 무게까지 버티어냈다. 일반 종이보다 30배가량 강한 종이. 지폐 용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지폐 용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원료 창고에 목화 소음이 가득하다. 목재 펄프가 아닌 목화 소음에서 뽑아내는 종이. 그것이 일반 종이보다 강하고 질긴 지폐 용지의 탄생 비화였다. 지폐에는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숨어있다. 갈수록 진화되어가는 위변조 기술에 대항하여 첨단 기술이 망라되어 있는 지폐. 과연 위변조 기술과 지폐 용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위변조를 막아주는 대표 선수는 단연 은화, 즉 숨어있는 그림이다. 평소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빛에 비추어 보면 단박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 은화는 지폐의 인쇄 과정이 아닌 지폐 용지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다. 바로 이 기계, 금망을 통해서다. 금망에는 지폐 용지에 숨겨지는 그림 은화가 빼곡히 새겨져 있다. 이 금망의 목화솜에서 뽑아낸 지폐 용지의 원료가 물과 함께 들어와 얇게 퍼지면서
물은 빠져나가고 용지는 금망에 밀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망에 새겨진 그림이 지폐 용지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금망에 새겨진 그림은 작지만 깊고 얕게 패여 있는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때문에 지폐 용지에 새겨진 은화는 은화 자체에도 어둡고 밝음의 차이를 지니게 된다. 환망 방식으로 용지를 생산하는 건데 일반 재질 공장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질 공장에서는 이런 은화, 숨은 그림을 넣을 수가 없어요. 복사도 인쇄도 안 되는 숨은 그림의 비밀. 그것은 지폐 용지에 있었는데 지폐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위변조 방지 기술, 은선.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폐의 중앙에 드러나는 이 숨은 선을 언제 찍힌 걸까? 은선 또한 지폐 용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들어간다. 보여드릴게요. 유한신 과장이 자신 있게 내보이는 솜조각, 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금 육안으로는 하얗게 보이는데 이것이 종이 속에 들어가서 UV 램프를 비춰보면 빨갛게 빛이 납니다. 자외선에 비춰볼 경우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드러나는 형광색사. 이것 또한 지폐 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된다. 형광색사는 물론 은화의 은선까지. 지폐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술은 결국 종이에 귀결되어 있었다. 은화라든가 또는 돌출은화, 또 은선, 기타 등등 이런 방식이 커다란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그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그 용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변조는 종이는 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 요소는 종이에 계속 보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종이는 미터 단위로 만드는데 지폐 용지는 낱장 개수별로 만든다. 이 롤 하나로 1만 원권 9만 장, 그러니까 90억 원의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폐 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정, 바로 숙성이다. 용지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용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권 용지의 생명은 정확한 규격으로 자르는 게 생명입니다. 은행권 용지는 한 번에 인쇄를 할 때 45장의 소절로 인쇄가 되는데, 인쇄기 위해서 한 번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 번 계속 겹쳐서 인쇄를 하거든요. 3, 4일 동안 숙성 기간을 거치는 종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종이의 크기가 변한다는 사실은 종이가 살아있는 물질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구기고 접어놓고 다니는 지폐. 하지만 지폐 용지 한 장에 수많은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종이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역사를 함께한다. 종이가 없었던 시기,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이나 거북 등껍질, 나무 조각 등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페이퍼의 어원이 된 파피루스는 이집트 나일강 인근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 파피루스를 두드리고 말려 그 위에 기록을 남겼다. 때문에 파피루스를 종이의 근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파피루스는 제조 방식에서 종이와 차이를 보인다. 파피루스와 종이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파피루스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속에 있는 줄기를 두드리거나 칼로 잘라서 이어붙이는 거고요. 종이의 어원은 될 수 있지만 종이의 기원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현재와 같은 종이의 제조 방식은 중국의 체륜에 의해 완성되었다.
온갖 식물 소재를 모아 뜨기 방식으로 종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 종이 제조술은 중국을 대표하는 발명품의 하나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다. 중국에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로 전래된 것은 AD 한 3 내지 한 4세기경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마섬유를 자르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대나무 발로 하나씩 떠서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이를 당나무로 만든다. 당나무는 섬유가 긴 식물이다. 때문에 당나무로 만든 한지는 일반 종이에 비해 섬유 조직이 7배가량 길다. 그만큼 강도도 높다. 때문에 한지는 오래전부터 값비싼 가구나 옷으로 만들어지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에 기능성을 더하여 한지의 실용화를 꾀하고 있다. 화려한 조명과 갈채 속에 자신 있게 의상을 선보이는 모델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한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화려한 한지 의상의 뒤편에는 한지 의상 디자이너 전양배 씨가 있다. 그 패션쇼는 7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그 패션쇼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항상 문화의 꽃인 패션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문화 상품으로 나올 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한지가 매장성, 그러니까 잘 썼고요, 잘 타고 그런 의미에서는 수위가 갖춰야 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음 한지로 만들어낸 옷은 수의였다. 때를 탈 염려도 없고 구겨져도 상관이 없으며 땅속에서 쉽게 썼기 때문에 수의는 삼배보다 한지로 만드는 편이 나았다. 또 한지를 한지하고 다른 종이하고 좀 다른 거는 한지는 염색을 했을 때 우리 신문지에다 물 떨어뜨리면 이렇게 구김이 막 가잖아요. 예. 그런데 한지는 물을 떨어뜨려도 이게 이 형태를 물성이 변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한지는 굉장히 긴 섬유를 써요. 장섬유. 그러니까 그 당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섬유가 서로 엉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을 부었을 때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물에 강하여 염색이 자유롭고 변형률이 높아 자유자재로 재단이 가능한 한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전양배 씨는 주로 예술성이 강조된 무대 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의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한지를 가느다랗게 실처럼 뽑아낸 다음 그것을 편직하여 의류용으로 쓰일 기계 한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로 만들어낸 한지 원단에서도 일반 한지처럼 길게 뻗어있는 당나무 섬유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각각의 섬유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용 지금 한지에 이 섬유질 배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게 지금 섬유질로 보이지만 이 전체가 지금 종이입니다. 한지 종인데 종이에 지금 보면은 그 각각의 섬유질들의 길이라던가 표면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섬유를 꼬아서 만든 한지 원단은 물에 강하고 질기다. 흡수력과 신축성도 좋아 내인은 물론 스포츠 의류 원단으로도 개발 중이다. 지금 항균성도 시험을 했거든요. 항균성이 지금 그 샘플 2에 대해서 99.5% 감소율이 지금 세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항균 가공을 하지 않아도 항균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억제해서 뭐 아이들을 아까 아토피라든가 그런 부분이 방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당나무를 원료로 만들어낸 전통 종이 한지가 기능성 옷의 원단이 되어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 예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종이의 변신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의 많은 시간을 종이와 함께 보낸다. 크레파스를 쥐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아이들.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봤지?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이거 알아요. 도화지가 아닌 다른 종이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떨까? 한쪽은 움푹 들어가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골이 졌다고 해서 골판지라고 하는 종이에요. 아이들은 제작진의 제안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각각 몇 개 주름이 잡혀있는 종이와 투명한 트레이싱지, 그리고 화선지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보게 했는데 각각의 종이의 크레파스는 얼마나 곱게 칠해져 있을까? 아이들의 그림을 들고 강원대학교 종이물성 실험실을 찾았다. 종이의 질감에 따른 필기 용구의 적용 정도를 파악해보기 위해서였다. 트레이싱지의 크레파스는 가루처럼 곱게 퍼져 있었고 화선지에는 크레파스가 바짝 들러붙은 듯 보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펄프 자체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만들면 종이 표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쇄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 문제가 있죠. 특히 인쇄를 할 때 종이의 표면은 용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이 표면의 매끈한 정도를 평활도라 하는데 평활도는 종이마다 다르고 인쇄 상태는 종이의 평활도에 따라 달라진다. 평활도가 좋은 인쇄 용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인쇄 잉크가 작고 선명하게 찍히는 반면 평활도가 고르지 못한 인쇄 용지를 사용하면 잉크가 번지듯 찍힌다. 때문에 종이의 인쇄 품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도공을 거쳐야 한다. 도공은 종이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작업으로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첨가하여 종이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뜻한다.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은 그 안료 성분이라 해가지고 일명 이제 돌가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그리고 크레이라고 하는 그 납작한 모양 형태의 그 안료가 있습니다. 펄프보다 그 안료가 사용되는 안료가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입자를 가지고 발랐기 때문에 굉장히 면이 고와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공의 과정을 거치면 종이의 표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로 복사 용지로 쓰이는 백상지의 표면, 섬유 조직 사이에 작은 돌가루가 보인다. 고급 인쇄지에 속하는 아트지의 경우 매우 고와 보이는 표면을 확대하여 보면 완전히 돌가루로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단면 비교. 백상지는 종이를 이루는 섬유 조직층만 보이는 반면 아트지의 단면에서는 위아래로 첨가된 도공 약품층이 눈에 띄인다. 도공의 정도에 따라 종이의 평활도는 몰라보게 달라진다. 그리고 종이의 평활도에 따라 어떤 제품으로 인쇄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책을 만들어낼 때 고려해야 할 종이의 성질은 또 있다. 바로 방향성이다. 종이의 방향성은 기계가 종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종이의 섬유 조직이 기계 위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기계와 같은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 방향을 기계 방향이라 하고 기계와 직각으로 만나는 쪽을 가로 방향이라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종이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물을 끓인 상태에서 그 수증기를 이렇게 쬐보면은 종이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때 이 구부러질 때 그 축을 이루는 방향이 기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쪽이 기계 방향, 축을 세우는 쪽이 가로 방향이다. 종이의 방향성은 책을 엮어낼 때 가장 중요하다. 기계 방향 쪽에서 높은 그 빳빳한 성질, 부터 이제 그 휨 강도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을 때 세로 방향으로 배열이 됐을 때는 책을 넘기면 이게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게 이쪽 방향, 기계 방향이 이쪽으로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책을 깊고 공부를 하고 딱 넘겼는데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병에 상표를 붙이는 경우에도 종이의 방향성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매끈한 병에 기계 방향으로 상표를 붙이면 자꾸 구부러지면서 제대로 붙어있지를 않는다.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상표를 붙여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책 한 권을 만들 때에도 상표 한 장을 붙일 때에도 종이의 성질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체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쉽게 보고 지나치는 인쇄물 한 장에도 분명 과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종이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존재한다. 단 1시간이라도 종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종이의 소비량은 한 나라의 선진 지표로 활용될 만큼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종이, 과연 종이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실. 이곳에서 만난 김재환 교수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의 연구 사업의 하나로 종이를 연구하고 있다. 단순한 종이는 물론 아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종이 바로 종이 로봇이다. 김재환 교수는 얇고 가벼운 종이로 로봇 모형을 만들고 로봇의 양쪽 끝에 전극을 입힌 다음 전기를 흘려줬다. 그러자 종이 로봇은 굽힘 변형을 일으키면서 곤충처럼 이동을 시작했다. 기존 로봇은 아주 큰 힘을 낸다든가 지상에서 움직일 때 쓰는 데는 아주 요긴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초소형화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이런 종이로 만든 로봇은 앞으로 향후 지금 당장 쓰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세대의 로봇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죠. 종이 로봇을 조종하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파다. 원격으로 전자파를 공급하여 종이 로봇을 이동시킨 다음 종이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 전달을 하게끔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소형 종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잠입하여 정보를 전달한 후 자동 소멸되므로 테러리스트 파악이나 위험 물질의 채취 등에 용이하게 쓰일 것이다. 그런데 종이 로봇은 어떤 종이로든 만들 수 있을까? 대답은 불가다. 오히려 종이에는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절연성이 있다. 하지만 종이의 주 성분인 셀룰로스는 전기적 반응에 민감하다. 이에 김재환 교수는 셀룰로스를 이용하여 전기작동 종이를 만들어냈다. 셀룰로스에는 결정 부분과 비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정 부분에 전기를 가했을 때 압전 효과라는 건 전기를 가했을 때 마치 변형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비결정 부분에 이온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이온들이 전기를 가했을 때 움직이면서 변형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원리에서 떨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김재환 교수 연구팀은 종이 로봇에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원거리까지 이동하여 종이 로봇의 역할을 다하려면 전기 공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재 김재환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해놓은 장치는 전자파를 직류전원으로 바꿔주는 필름 형태의 렉테너. 종이 로봇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 항공우주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공동 연구에 나섰다. 전자파를 무선으로 공급하여 종이 로봇의 센서를 작동시키는 장치 렉테너. 아직까지는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렉테너를 종이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로 움직이는 종이 로봇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필름 대신에 종이를 넣고 종이에다 렉테너를 만들면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종이에 쐈을 때 종이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나사하고 협동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종이 소재로 바뀐 렉테너를 이용 종이 로봇은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우주에 띄워진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우주 탐사는 물론 새로운 우주의 발견에까지 그 역할을 확대시킬 것이다. 종이는 단순한 한 장의 종이 그 이상을 의미한다.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초과학을 풀어가는 매개체로서 종이는 현대기술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 썩지 않는 천연 소재, 종이는 미래과학의 발전은 물론 인류를 진화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해낼 것이다. 종이는 단순한 한 장의 종이 그 이상을 의미한다.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초과학을 풀어가는 매개체로서 종이는 현대기술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 썩지 않는 천연 소재, 종이는 미래과학의 발전은 물론 인류를 진화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해낼 것이다.
고무줄은 아무리 힘차게 당기고 느려보아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러한 성질이 바로 탄성. 그런데 종이는 점성과 탄성을 고루 지니고 있어 접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종이의 점성과 탄성은 얼마나 될까? 종이의 점성과 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이를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버티는 힘을 측정해 보았다. 응력과 변형률 곡선에서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은 점성,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탄성을 가리킨다. 이 실험에서 종이는 완만한 곡선을 그려냈다. 그만큼 점성과 탄성이 일정한 배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접는 힘만으로 어떠한 형태를 바꾸어내는 것은 오직 종이만 가능할까? 다른 소재로도 작품을 접어보기로 하였다. 먼저 알루미늄판. 알루미늄 판이고 철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진 않네요. 알루미늄판을 맨손으로 접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였다. 제가 지금 막 손이 떨릴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접는 거에 맞는 장비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좀 쉽게 접어지겠지만 그냥 손으로 접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번에는 부직포 접기에 도전해 보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접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 손을 쓸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종이처럼 포장재에 자주 쓰이는 부직포도 접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부직포는 탄성을 나타내는 곡선이 위아래로 교차되듯 움직이며 올라갔다. 그래서 이 소재는 종이와 달리 상당히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난 반면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굉장히 적어요. 탄성이 굉장히 적고 이렇게 탄성이 적은 종이들은 빳빳한 성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접어놔도 다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지 그 형태를 유지하지를 못하죠. 어떠한 소재가 접히려면 굴곡 강도, 즉 빳빳한 성질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이는 점성과 탄성, 그리고 빳빳한 성질을 고루 갖추고 있는 소재다. 탄성이라거나 또 어떤 접혔다가 다시 풀어지는 성질. 종이접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서원선 씨. 그는 오늘도 종이를 접는다. 종이만 보면 무엇을 접을까 그 생각부터 한다는 사람. 색종이 한 장으로 금세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냈다. 이만큼 훌륭한 장식품이 또 있을까? 그의 손만 닿으면 몇 장의 종이는 순식간에 화려한 예술작품으로 둔갑을 하고 만다. 처음 시작은 이제 아내가 종이접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좀 옆에서 바라보다가 조금씩 도와주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하고 주부들이 그냥 장식이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도 좀 숨어 있고요. 또 도전해 볼 만한 난이도 있는 어려운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이에는 과연 어떠한 매력이 숨어 있기에 40을 훌쩍 넘긴 서원선 씨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종이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작품들을 선택해서 접는 것이죠. 이제 뭐 휴지로도 접을 수 있고, 또 뭐 종이컵으로도 접을 수 있고, 또 뭐 아주 두꺼운 종이로도 접을 수 있죠. 하늘거리는 종이 화장지로는 버섯이거든요. 버섯. 눈 덮인 버섯을 만들어내고 뻣뻣한 종이 일회용 종이컵으로는 도널드 덕을 접어내는데 이렇게 종이를 힘들이지 않고 접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널드 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 종이는 그 점탄성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좀 빳빳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점탄성이라는 거는 특히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돼가지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성질을 하고 종이가 빳빳한 성질하고 두 가지가 같이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를 우리가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찰흙이 아이들의 만들기 재료로 자주 쓰이는 것은 찰흙에 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점성이란 어떤 물건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원래의 형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는 성질을 뜻한다.